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D 엣지 대 K5입니다. 이번 소나타 페이스 리프트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매기타를 탈출했다는 평이 많은데요. 아니 그래도 K5한테는 안 되지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나타 대 K5 디자인부터 가성비까지 모든 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디자인은 K5 페이스 리프트까지 비교해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나타 D 엣지의 얼굴은 심리스 호라이즌 일자형 주간주행 등입니다. 현대의 심리스 호라이즌은 스타리아, 그랜저, 코나, 소나타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이 일자형 처리 덕분에 헤드램프가 범퍼 쪽으로 이동되면서 분리형으로 바뀌었고요. 구형 매기 수염 더듬이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페리 때 가장 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 K5는 Z형 주간주행 등으로 시선을 잡고 있는데요. 전면 범퍼 인테이크를 강조하면서 젊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0월에 나올 예정인 K5 페이스 리프트에서는 이 Z형 주간주행 등을 상단으로 올리고 헤드램프 그래픽과 범퍼 디자인을 소폭 변경해서 이미지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측면부는 기존 대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페리 때 여길 손보려면 단가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대신 기존 사이드 미러에 있었던 방향 지시 등을 펜다로 옮기고 가니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네시스 스타일이에요. 반면에 K5는 A필러부터 트렁크까지 연결되는 크롬 실루엣 몰딩을 1세대부터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선 소나타가 좀 더 신경을 썼구나 싶습니다. K5 페이스 리프트의 경우에도 라인을 다듬기보다는 휠 디자인을 변경하는 선에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면은 구형 대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테일램프가 구형 옷걸이형에서 H형으로 바뀌었고요. 트렁크 리드에도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좀 더 트렌디해졌습니다. 특히 리어 범퍼 가니쉬와 디퓨저가 추가되었는데요. 구형 대비 상당히 스포티해졌습니다. 그리고 웰컴 라이트도 와 정말 엣지 있죠. K5의 경우 디퓨저는 소나타와 동일하지만 머플러 팁이 추가돼서 그런지 뭔가 더 빠를 것 같은 인상인데요. K5 페이스 리프트 때는 KA 스타일의 테일램프 디자인으로 고급감을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신형 소나타에서는 기존의 분리형이었던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커브드로 합쳐졌습니다.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그랜저에도 안 들어가 현대차 최초의 옵션인데요. 물론 다음번엔 그랜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반응감도 빠르고 최신 UI에 터치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기존 4포크에서 3포크로 바뀌면서 코나와 동일해졌습니다. 기어노브 같은 경우도 기존 버튼식에서 칼럼식으로 바뀌었고요. 공조 패널도 기존 물리버튼 타입에서 터치와 물리버튼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버튼식 기어가 사라지면서 확보된 공간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더 같은 조작 버튼들이 배치가 되었고요. 여기에 팜레스트도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센터 페시아에서의 변경점이 많아서 그런지 풀체인지급 변화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K5입니다. K5는 구형 소나타와 같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분리된 타입인데요.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지만 스포티지나 EB6, K8 같은 기아 내에서도 커브드가 도입된 만큼 이제는 연식이 좀 느껴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10.25인치로 소나타의 12.3인치보다 좀 작은데요. 따라서 K5 페이스 리프트에는 12.3인치 듀얼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함께 K8부터 사용된 인포테인먼트와 공조 조작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좋냐? 일단 신형 소나타는 디자인 옵션 외에도 소음과 승차감 개선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 시승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 지표인 가격의 경우 소나타는 전 버전 대비 평균 224만 원, 초기형 대비론 평균 419만 원이 올랐습니다. 페리치고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개별 옵션을 제외한 트림가를 기준으로 소나타와 K5의 가격 차이를 계산해보면 최소 306만 원, 최대 517만 원, 평균 383만 원 차이가 납니다. 물론 기본 옵션별 차등은 있겠지만 동급 중형차가 이 정도 차이라면 선택이 망설여지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인기 조합을 살펴보면 소나타는 구형 기준 프리미엄 플러스에 12.3인치 LCD 클러스터와 컴포트 1과 2를 넣어서 3,010만 원에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이걸 신형으로 환산해보면 익스클루시브에 컴포트 2를 넣어서 3,236만 원이 되고 가격 차이는 226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인기 조합의 구형 대비 신형의 장점을 체크해보면 내비게이션 사이즈 증가와 커브드 디스플레이, 안전 및 에이다스, 동승석 전동 시트 및 메모리 시트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소나타의 인기 조합을 K5로 환산해보면 트림은 최상위 트림인 노블레스에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내비를 추가해서 3,150만 원이 됩니다. 86만 원 차이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데요. 대신 구성면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일단 소나타는 K5 대비로 커브드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뒷면 전동 서컨튼의 2열 폴딩이 우위이고요. K5는 소나타 대비로 서라운드 뷰, 동승석 전동 허리 지지대, 리모트 360도가 우위입니다. 즉 K5는 1열 위주, 소나타는 2열 위주이기 때문에 2열 사용 빈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바로 SM6와 말리부인데요. 먼저 SM6를 소나타 인기 조합으로 환산해보면 최근 신설된 1.3 필 트림에 컴포트 패키지, 이지 커넥트, 드라이빙 어시스트 1을 더해서 3,111만 원이 됩니다. 쉐보레 말리부의 경우 1.35 프리미어 프라임 세이프티에 LED 헤드램프를 더해서 3,175만 원이 되는데요. 두 차종 모두 구성면에서 소나타한테 좀 밀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기준 금액보단 낮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리부는 작년 생산분을 끝으로 현재는 재고만 판매 중이고요. 신형 말리부 소식은 위쪽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아무튼 소나타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거의 K8을 넘볼 수준이 되어버렸는데요.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인기 조합을 K8 하이브리드로 구성해보면 4,031만 원이 됩니다. 물론 내비게이션 팩을 빼서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준대형의 8인치 디스플레이라서 조금 어색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구성을 분석해보면 확실히 아래급인 소나타에 뭐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K8 하이브리드에서 이 열쇠 옵션을 보강하려면 노블레스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때부터 소나타보다 최소 300만 원 이상 비싸지게 됩니다. 즉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인스퍼레이션의 풀옵션으로 가지 않는 이상 차 급을 올리는 건 벽이 높아 보입니다. 자,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오늘 타볼 차량은 소나타 D 엣지 1.6 터보 모델입니다. 소나타는 전통적으로 2.0의 판매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1.6 터보는 2.0에 비해 68만 원이 비쌉니다. 대신 변속기가 6단에서 8단으로 바뀌고요. 핸들도 CMDPS에서 RMDPS로 한 등급 위로 바뀝니다. 마력 토크도 1.6이 더 높고 연비도 좋아요. 다만 1.6은 터보기 때문에 자연흡기인 2.0에 비해 유지 보수에 대한 맹점이 있는데요. 2.0 기준 가성비 추천 견적을 짜보면 프리미엄 트림에 옵션 2개만 더해서 2,989만 원 조합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인포테인먼트 내비 1에서는 12.3인치 내비게이션과 커브드 디스플레이, 듀얼 프로트 에어컨의 레인 센서,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 램프까지 D 엣지의 신규 옵션을 상당히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고요. 컴포트 1에서는 1열 통풍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자리도 2002예요. 자, 그럼 진짜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신형 소나타를 타고 도로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소나타의 달라진 점 위주로 K5와 비교 시승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나타 D 엣지는 NVH, 즉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하니시스의 줄임말로 진동 소음 개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사이드미러 사이즈를 줄이고요. 또 안쪽 커버링도 바꿔서 풍절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실제로도 체감이 되는 수준이긴 한데요. 대신 사각지대는 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이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면 거의 수입차 급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로는 도어 실링과 윈드실드 사이드 몰딩도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보통 윈드 노이즈, 즉 풍절음은 이중접합 유리의 유무를 떠나서 실링 마감이 중요합니다. 개선품이 사용됐다고 한다면 보다 나은 수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64에서 5데시벨) 정도가 나옵니다. 짠! 이번에는 K5입니다. 소나타와 동일하게 1.6 터보 모델이고요. 일단 첫 느낌에서는 확실히 소음 강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소나타가 아주 근소하게 조용해요.
마찬가지로 시속 80km 기준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67에서 68데시벨 정도가 나옵니다. 이 결과는 차량 등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감안해주세요. 짠! 다시 소나타 D 엣지입니다. 신형 소나타는 구형 대비 공차 중량이 55kg에서 75kg 정도 증가가 된 만큼 엔진 매핑이나 아니면 미션 로직 변경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잠수 패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얍! 약간의 터보렉이 발생하는데요. 방금 6,000 레드존까지 간 다음에 변속이 지금 6,000에서 또 변속이 되었습니다. 엄청 빠르게 달리는데요. 진짜 빠릅니다. 이게 초반에만 터보렉이 조금 있고 속도가 붙고 나서는 역시나 이 터보 엔진답게 굉장히 스피디하고 빠르게 나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8단 자동 변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업시프트를 하는데 약간의 스포티함만 추구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이 되고 있습니다. 레드존 같은 경우는 6,000부터 8,000까지 있고요. 충분하게 레드존 근처까지 가면서 변속이 되는 게 이 엔진의 힘을 최대치로 끌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마력은 180마력이고요. 5,500rpm에서부터 터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000까지만 해도 뭔가 충분하게 힘을 다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대 토크 같은 경우도 1,500rpm부터 4,500rpm부터 터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엑셀 안 받고 항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랬을 때 rpm이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2,000 정도가 됩니다. 즉 충분히 밟지 않더라도 최대 토크가 금방 터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명쾌하고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입니다. 전체적인 가속감은 뭔가 좀 더 스포티해지고 영해진 것 같긴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만큼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K5입니다. K5에는 소나타와 동일한 플랫폼에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속감을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얍! 초반부터 토크 감각 엄청납니다. 방금 6,000rpm에서 변속이 되었고요. 지금 5,000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탑기어인가요? 이게 5,000에서 또 변속이 되었습니다. 정말 빠른데요? 이게 속도가 붙고 나서부터는 같은 엔진과 미션을 공용하는 만큼 속도는 비슷하지만 이 초반 스타트감이 K5가 훨씬 빠르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한번 밟아봐도 터보렉이 거의 없이 바로 즉각적인 토크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톡 쏘는 청량감 같은 거는 소나타보다는 K5가 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K5 같은 경우는 신형 소나타와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이 75kg 정도가 가볍습니다. 즉 성인 남성 하나가 덜 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엑셀을 다시 밟아도 반응감이 정말 빠릅니다. 시원시원한 가속감을 원하신다면 소나타보다는 K5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승차감입니다. 이번 소나타에서는 총 4가지 면에서 승차감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요. 먼저 전륜 서스펜션에 하이드로 부싱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이드로 부싱이라는 게 뭐냐? 이 하이드로 부싱은 유체와 유체 통로로 구성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충격이 그냥 가해졌을 때보다 유체 저항값이 충격을 흡수하는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무 부싱보다 여진을 잘 잡아준다고 합니다. 지금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만큼 승차감에 집중해서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잘 포장된 도로보다는 이렇게 좀 울릉불릉한 도로에서 잔진동이라든지 아니면 잔여진동 이런 것들이 덜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구형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딱딱한 맛이 있습니다. 이런 세팅은 시내나 아니면 잠깐 탔을 때보다 장거리에 좀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륜 서스펜션 마운트 부분에 스트럿 링이 추가가 되고 재질도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트럿 링을 말 그대로 링 타입의 부품인데요. 이게 쇼바 마운트에 들어가게 되면 승차감이 좀 탄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재 변경 같은 경우는 경도나 이런 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판단이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K5입니다. 일단 K5에도 당시에는 여러 가지 승차감 조성 기술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구형이다 보니까 기술 설명은 생략을 할 거고요. 승차감을 집중해서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렇게 크랙, 이런 구간에서는 뭔가 이 충격이 위에서보다 아래에서 크게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거리를 갈 경우에는 이런 작은 진동들이 누적이 된다는 점, 여기서 피로감 차이가 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소나타가 조금 더 편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열입니다. 신형 소나타의 승차감 개선 포인트 4개 중에서 나머지 2개는 2열에 집중이 되었는데요. 먼저 범프 스토퍼의 길이를 축소하고 스텝바의 중철 절식형 부싱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들이 조금 슬림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승차감이 소프트함에서 하드 성향으로 어느 정도 이동이 됐다는 지표인데요. 확실히 방지턱이나 포트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좀 탄탄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장시간 탑승했을 때 멀미도 덜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륜 트레일링 암의 형상 두께를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뭔가 두께가 변했다는 뜻인데요. 이게 기술적인 풀이는 조금 어렵고요. 험로에서의 승차감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뒷자리를 30분 정도 타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변화들이 곳곳에 많이 있지만 일반 탑승객 입장에서는 이 구형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을 느끼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구간에서는 첫 충격 감쇄가 구형에 비해서는 좀 탄탄하게 딱딱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승차감이 조금 안 좋아진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오래 타보면은 오히려 구형에 비해서 이 여진감 이게 남지 않기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짠! K5도 2열을 느껴보겠습니다. 현재 약 30분 정도 2열을 시승 중인데요. 소나타 대비로 느낌은 조금 더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미세해요.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확 와닿는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노면이 불규칙한 구간을 갔을 때 체감상으로는 신형 소나타가 조금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현재 이 휠 크기 차이도 있습니다. K5 같은 경우는 17인치 휠 사양이고요. 소나타 같은 경우는 18인치 사양입니다. 휠이 조금 더 작으면 승차감이 더 폭신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요. 정말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K5가 좀 더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금 좀 약간 두둥두둥거리죠.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방금처럼 이렇게 방지턱이 넘고 나서도 이 잔여 진동, 이 여진감이 계속 남아있어서 승객 입장에서는 편안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첫 충격 감쇄 때 딱딱하게 했었던 소나타가 장기간 탔을 때에는 그래도 승차감이 좀 좋은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K5도 승차감이 불편한 차가 아니지만 신형 소나타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근소하게 조금 열세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소나타와 K5 비교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소나타의 에어백은 9개이고요. 충돌 테스트 결과는 우리나라 KNQ 기준 90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미국 IIHS에서는 2023 탑 세이프티 픽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으로는 구형 기준으로 LPI 연료 펌프 제어 유닛, 주차 통합 제어기 불량과 변속기 제어 장치 관련 문제 등으로 리콜과 무상 수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지비의 경우 라인업 중에서 가장 돈이 덜 드는 것은 당연히 하이브리드와 LPI입니다. 대신 차값이 조금 비싸거나 충전소 같이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1.6 터보의 경우 2.0 대비 연간 41만 원 정도 절약이 되고요. 2.5 터보는 2.0과 함께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필요한 만큼 단순히 배기량으로만 차를 판단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씨의 총평! 소나타 D 엣지 대 K5 어떤 게 좋냐? 일단 2.0을 아직 시승해보지 않은 관계로 확정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대신 1.6 터보 기준으로만 보자면 본인이 가장 주력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결정하시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디자인이 우선이다. 그럼 본인이 끌리시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이 우선이다? 그럼 신형 타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서 균형을 찾고 싶으시거나 아직 애매한 상황이시라면 인기조합 비교에 따라서 1열이 우선이라면 K5, 2열이 우선이라면 소나타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